강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짝 장터 1일차입니다. 1일차에서는요, 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풀어 설명해 드리기 위한 교육 영상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톡톡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서구의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장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바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허준 박물관입니다. 허준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자이시죠. 여기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옛 양천 현임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일생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 허준 선생님을 기리고자 강서구에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허준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제세구민입니다. 세상을 구제하여 사람들을 구한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맥락과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자세한 내용들을 두 명의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님과 한국상생유통협동조합 오승주 대표님이십니다. 교수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가 사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건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사람의 일자리 문제나 사람의 복지 문제나 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 스스로가 그것을 다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바로 사회적 경제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이 강조됐던 건 아마 2009년, 8년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그런 경제 위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와 생활의 질들을 확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이 주변에 살펴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이런 걸 잘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 시기였습니다만, 야, 이거 잘하는 것을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유엔 차영원에서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도 한 2008년, 9년 이후부터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선언문들을 계속 발표하고 소속 국가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의 액션 플랜들을 짜도록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 사회가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이 불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 사회적 경제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일반 경제가 돈을 벌기 위한 경제라면 이것은 경제 활동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거, 아니면 조합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사회적 경제인 것이죠. 한국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의 국가들 속에서도 이러한 경제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 생각해 본다면 농민의 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없었을 때, 그 농마주의로 있었을 때 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무엇인가 공동의 교육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의 생산도 해나가고 같이 판매도 해나가고 해왔던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즉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만약에 소비자들의 소비의 문제라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의 노동의 문제라면 직원협동조합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직장의 문제라면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좀 새로운 형태의 무엇인가의 기술을 집어넣는다면 소셜벤처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얘기가 마을의 이야기라면 마을기업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야,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문제, 즉 사람들의 문제를,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즈니스적 방식을 차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민주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협동조합이 간단히 얘기하면 결합자본이거든요. 돈을 모으는 행위예요. 돈을 모으는 행위가 주식회사도 있고 합자회사, 한명회사 있는데 왜 협동조합이냐 했더니 돈을 모으는 것 중에 돈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적 지배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협동조합의 제2 원칙, 제7원칙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민주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란 아까 사회 문제화는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민주성이 어디까지 가야지 민주성인가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회 문제 아니면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운영은 가능하면 돈 많이 낸 사람이 장땡이 아니라 그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가면서 가는 거야 라는 민주성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아마 사회적 경제 연구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EME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EMES의 조직에서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있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민주적 절차를 가질 것.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몇 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베어베터라고 얘기하는 발달장애인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250명이 고용돼 있어요. 발달장애인 250명 고용돼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발달장애인을 고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꽃 배달 서비스도 하고 커피도 하고 그다음에 복사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훌륭한 회사를 만들고 있죠. 우리 주변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의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사회적 경제 현장이 있다.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져보시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승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서구를 포함해서 요 사회적 경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그런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20년 정도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느끼는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기업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소셜 미션이나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또 현장에서 만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틀 안에 정부에서 인증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적 경제 틀 안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이렇게 4개가 이제 지원의 틀 안에 있고 소셜벤처라든지 뭐 다양한 마이크로 크레딧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로 가기 위한 단계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강서구의 사례를 보자고 하면 돌봄을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개별 사업자처럼 특수 고용 형태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처우도 어렵고 또 표준화된 그런 서비스도 어려웠는데 강서구의 강서 나눔 돌봄 센터라는 곳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조 모임을 갖고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세팅을 하고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서 좋은 상도 타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대기업처럼 일반적인 기업이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작은 불꽃이 연합해서 큰 불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강서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좋은 기틀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돌봄 노동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나의 기업화가 된 것이죠. 정말 제세 고민이라는 강서구의 가치와도 걸맞는 그런 네. 딱 부합하는 활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었죠.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으로 3년 정도 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하고 4분이서 창업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천정형 에어컨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쭈뼛쭈뼛 영업도 못 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스토리텔링 잘 하시고요. 본인들의 어떤 사업들을 잘 설명하시고 또 성실히 하셔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작지만 2층짜리 건물을 사신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건물을 샀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재무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결과보다 그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보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과 결과에 이르는 데까지 모두가 진정성 있게 함께 갔었던 정말 네. 좋은 사례겠네요.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두 분께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강서구의 자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 대표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빌딩을 로또로 해서 받으면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빌딩만 버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자부심이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해서 빌딩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신감 있고 뿌듯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 주변의 사람이 도움을 받고 또 자신들이 빌딩 만들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잘못 생각해요. 사람은 이기심이 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남들과 함께하는 동감 능력, 그리고 사회 문제를 풀어갔을 때 느끼게 되는 도덕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는 중요한 속성인데 우린 그동안 너무나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뭐냐 했더니 내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겁니다. 정부에 의존해서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자신감을 가져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경제도 점점점 발전해 나가야지만 양쪽이 균형 있게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사회적 경제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물림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승주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급 9분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살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또 함께 하지만 그것들의 가장 큰 원천은 연대의 힘인 거고 외롭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경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끌어야 될까, 만들어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이 되는데요. 분명한 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 일반 그 소상공인들이나 기업가들은 경영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사회적 경제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양립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잘 세팅하되 그것들 지원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 구조로 연결이 돼서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서구가 그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20년 동안 함께 하신 분으로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강서구의 가치가 담겨 있는 허준 박물관에서 교수님과 대표님을 모시고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가치, 그 제세국민의 가치, 세상을 구제해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 뜻이 우리 두 분의 말씀 속에 온전히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강서구에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회적 경제의 톡톡 특강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짝 장터 1일차의 모든 영상들 다 보셨나요? 저도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저의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부디 오늘의 1일차 시간이 여러분께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일차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봐요.